사실 오늘 시간에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꼭지,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교육 쪽에서 계속 오래 있었는데 HRD 담당자를 이제 HR을 크게 봐서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HR보다 HRD는 그 인정을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는 게 참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실제 저희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자원의 이슈, 현장의 이슈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어려움을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고민에서 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실제 보면은 저희가 그 현업 담당자분들과 지금 계속 미팅을 하면서 차년도 교육 예산은 어떻게 되세요? 차년도 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한 세 가지 얘기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현업이 너무 바빠요. 교육할 시간이 어디 있으니까 지금 품질이 터졌는데 혹은 갈 사람이 없는데요. 갈 시간과 사람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리더십, 재경교육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전사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이나 가치 교육 한 번 돌릴 돈을 두 번, 세 번 모아야 저희 전문기술 교육 핵심인지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는 이슈. 마지막으로 요거는 HR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도 힘들고 계속 부탁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같이 육성 관점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준비했던 거는 현업이 바쁘다. 그러면은 저희가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은 교육생 분들이 직접 시간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교육을 듣게 하자. 근데 뻔한 교육 말고 현장의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트렌드 교육으로 하자라는 그 일원인 과정, 최신의 일원인 과정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이게 저희 1등 했던 예산의 문제인데 재직자, 구직자 대상으로 좀 무료나 저렴한 교육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한테 맞춤형 인재를 미리 육성해서 뽑을 수는 없다. 그것 또한 좀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런 솔루션들을 고민을 해봤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그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완성차도 계시고 현역사도 계시고 협회도 계시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 그런 사업들을 같이 협업하는 방안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언제 어디서나 현업에 필요한 진로기술 교육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교육부하고는 매치업, 산업 맞춤형 단기 직무명 인증 과정이라는 거를 무료 과정 그리고 일부 유료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지능형 자동차 자율주행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소개를 드려서 지금까지 육성된 분들이 지금 13만 분 정도가 되셔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받게 되면은 현대자동차 대표명이 과거에는 교육부 장관 공동명의가 나갔고 서티가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육부 장관 명의가 아닌 국가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서티가 나가다 보니까 특히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본인의 역량 개발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또 한 차원이 그거였습니다. 재직자인데 시간은 없고 듣고 싶고 미래 모빌리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뭘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자산이 없으시니 일단 매초부터 들으시죠 라고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시면은 매치업 지능형 자동차 혹은 매치업 현대인지리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능형 자동차와 신에너지 자동차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는 교수님 말씀처럼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에브리띵, SDX죠.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팩처링 등등의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나 자동차 공학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배터리, 수소 이런 것들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저희는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평생교육이용권 교육부 사업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 향상훈련 고용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근로자 원격 훈련 이것도 고용부 사업인데요. 세 가지 사업에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넣어놨고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설정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백과사전과 인공지능 DADS 프로젝트라는 온라인 과정이 아마 빠르면 11월 말 정도에 릴리즈가 될 거고요. 거기에 지능형 자동차 플러스 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저희들이 자동차 구조학에 대해서 올해 따끈따끈하게 런칭한 과정이거든요. 그게 제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초 과정으로 활용되는데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요. 교육비의 90%를 해당 바우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내일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왼쪽에 있는 거는 동일한 콘텐츠를 다 올려놨고요. 요거는 교육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경기도, 뭐 다른 인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시군구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의 온라인 플랫폼에 저희 콘텐츠들이 곧 올라갈 겁니다. 요거는 등록 승인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전체 무료로 1인당 35만 원까지 그리고 우수 이용자는 70만 원까지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더 줄이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 11월 정도에 한 번 또 나올 텐데 릴리즈 될 때 계속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 사업주 근로자 위격 훈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환급 과정입니다. 환급 과정으로 사실 저희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과정을 잘 운영 안 해왔는데 요거들이 계속 있으시다 보니까 요거는 환급 과정으로도 지금 제한 심사를 해놨고 요것 또한 12월경에는 최종적으로 나올 텐데 요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자원이 부족하다. 근데 당장 프로젝트 해야 되는 촬영 통신 몰라요. 혹은 매틀랩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런 것들에 대한 거는 현장에서 그럼 이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요거부터 먼저 들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저희가 사실 자동차 툴 기반 교육이 굉장히 비쌉니다. 매틀랩 라이선스 살려면 몇 억씩 되고 차량 통신 벡터 과정 하려면 장비만 뭐 4억 5억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그거를 투자를 해서 가져와서 실제 업체보다는 한 80%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지만 회사별로 그 정도의 인당 1년의 교육비가 나오지 않는 회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일단 저희끼리 얘기니까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 중소기업은 90% 지원, 교육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돼서 저희들이 실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서울에 너무 멀어요. 우리 창원에 있는데 그러면 창원까지 갈게요. 가게 해주세요라고 고용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가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참여하시고 계신 두 개사는 2개 발령씩 요청 주셔서 저희가 직접 해당 사에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전체 교육비가 100만 원이면 인당 10만 원으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거 좀 확장하자라는 논의를 고용부하고 하고 있어요. 다만 요거의 단점은 저희가 중소중견이라는 제약이 있다는 점일 텐데요. 요 교육 말고도 중소중견 이외에 저희들이 다른 쪽의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항상 인력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저희가 현대오토에거나 HL그룹하고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사업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사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특정 산업 혹은 특정 회사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미리 저희가 인턴십이라고 해서 그 선발해서 써보고 채용할지 말지 하는 것처럼 익스턴십 개념으로 미리 교육시켜서 필요하면은 선발해보고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써도 되고 정규직 채용과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다만 요새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한 니즈들이 많으셔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물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요청 주시면은 해당 회사 맞춤형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 발표 자료에 있는 거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에 대한 담당자하고 연락처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대응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좀 빠져있는 게 이런 지역 맞춤형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 그 인재육성 사업 그런 사업들은 해당 거점에 거주하는 재직자, 구직자 다 가능하고요. 해당 회사 소재지가 해당 거점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별로 맞춤형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주시면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제한되니까 그러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요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신규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인정받으려면은 그 전략적 파트너로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가장 칭찬받았던 게 당장의 품질 이슈가 터졌을 때, 신기술 개발 이슈가 터졌을 때 교육을 받고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라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 영역에 있어서 구성원들 그리고 경영진이 가장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동화 부품의 실제 부품 품질을 개선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통적인 학교 형식의 1대 다 형식 그리고 일반적인 강의나 실습보다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업 비즈니스 이슈 기반 맞춤형 역량 강화 솔루션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흐름은 똑같습니다.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증명한 현업 문제는 일정이나 협업 체계 그리고 내가 기계는 전문가인데 기계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접목하라고 그럼 전문가가 누구야? 이런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통체계하고 연관된 맞춤형 역량 강화 솔루션을 설명하고 또 현업의 비즈니스 이슈 해결을 중심으로 해당 팀, 해당 조직, 해당 개인 맞춤형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드리는 게 가장 효과성이 있지 않냐.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전문가 자문이 됩니다. 네, 교수님과의 자문일 수도 있는데 그 수준까지 깊이 들어간 프로젝트 맞춤형 역량 강화 솔루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그래서 교직의 성과하고 연계된 이슈 해결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결국 운영 방식이나 목표, 적용성이나 구성 방식은 뒤에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저희들이 4단계로 구성을 하는데요. 핵심 요소는 밀착 교육입니다. 누구?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네. 기술이 빨리 변하는 만큼 전문가도 빠르게 변하고요. 그 해당 산업에 핏한 전문가들 풀 역시 굉장히 넓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한 이쪽 네트워크 기반으로 그러면 이 영역은 전문가가 1, 2, 3안 중에 2분입니다. 2분하고 해보시겠어요? 라고 네트워크 시키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요청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나는 FMEA가 필요해요. 나는 자율주행이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교수님이 기조연설처럼 일반론적인 게 아니라 기업 규모는 이거고요. 엔드 아이템은 이거고요. 지금 필요한 인력 구조는 이거니까 이런 솔루션을 적용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원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은 성과를 위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적인 육성 모델에서도 점점 엑스퍼트로 나아갈 때 강의, 이런 것들은 점점 효과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전문가로 나아갈수록 네트워킹이나 세미나나 그리고 기술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나 다른 그룹사 연구원분들도 해외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가장 직면한 어려움이 언어적 어려움은 유창성은 제외하고 뭘 봐야 되지? 저 논문 내 거랑 어떻게 연관이 있지? 그거 갔다 왔는데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지? 이 3가지를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차라리 전문가가 같이 가서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가야 돼서 이거 학회 전에 기조연설 5개 있는데 1번, 3번 중심으로 들은 게 너희 회사한테는 잘 맞아. 그리고 학회 포스터 발표 중에 여기하고 네트워크 하면 저희가 제일 핫한 교수님이야. 이런 것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 하는 솔루션들을 실제 수행을 해봤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노하우나 지식의 자산화 같은 경우도 함께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맞춤형 역량 강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큰 프로세스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적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업의 고민이나 이슈가 뭐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노하우를 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그래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결국은 앞에서 나오는 이런 모듈과 산출물 위주로 봐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요 장표를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사례는 뭔데? 라는 질문들이 있으셔서 조직명이나 이런 거는 가렸습니다. 실제 강건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FMEA와 관련된 실제 부품 20개, 40개에 대한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본다든지
다음 방법은 뭐 전동화 시스템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제 해외 학회나 외부의 교류회를 실제 동행을 해서 네트워킹을 해본다든지, 마지막으로 AI 캡스톤 챌린지라고 해서 실제 AI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는 POC까지 연계되는 그 레슨을 해본다든지, 이런 사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할 예정인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 FAQ까지 다 넣어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후속으로 궁금한 점들은 저희들이 대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솔루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이 정부 지원 사업 혹은 펀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현업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랬을 때 저희들이 새로운 인포멀 러닝이라는 이름의 솔루션을 제안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렸고, 지금 제가 한 발표는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진행되는 다른 파트장님들은 저는 소프트웨어 파트 담당입니다. 소프트웨어 파트 담당에서는 이런 내용의 이런 형식의 교육을 진행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형태의 교육을 제가 설명드린 자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업 맞춤하고 인포멀을 하거나 두 가지를 접목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정 시점이 되면 항상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직원들의 역량은 향상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업에 도움이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